예, 모닝 브리핑 시작하겠습니다. 마이크론 테크놀로지 실적이 예상치 상회했는데 시간에선 하락하고 있죠. 우리 증시에서는 이게 좀 큰 이슈고 미증시 상승 마감하긴 했지만 그렇게 폭이 크진 않았습니다. 그리고 국채 금리와 달러 인덱스가 비교적 큰 폭으로 올라갔거든요. 이 내용 설명드릴 거고요. 그리고 오늘부터는 결제일 기준으로 이제 하반기 포트폴리오가 시작되는 그런 시점이거든요. 수급의 변화가 생기는지 이것도 좀 살펴봐야 될 것 같고, 우리 증시는 어쨌든 마이크론 실적이 가장 큰 이벤트였기 때문에 관련된 종목군들 수급이 어떻게 변화가 되는지 이걸 좀 살펴봐야 될 것 같습니다. 우선 미국은 3대 지수는 플러스가 났고 러셀 2000 지수는 빠졌거든요. 그러니까 전체적으로는 신중했다라고 봐야죠. 뭐 지수 자체도 크게 올라갔다라고 보기는 어렵잖아요. 뭐 나스닥 지수가 상대적으로 더 올라가긴 했지만 0.5% 정도면 대형주 몇 개가 올릴 수 있는 지수다 보니까 전체적으로는 신중했던 하루였다. 이렇게 봐야 될 것 같습니다. 뭐 종목들별로 보면 아마존이 3.9%, 애플이 2% 올라가면서 지수 상승을 견인을 했고요. 그리고 테슬라도 또 역시 5%대 올라가면서 나스닥 지수를 끌어올리는데 일조를 했습니다. 특히 아마존 주가가 올라간 거를 좀 주목을 많이 하던데 3.9% 올라가면서 시가총액이 2조 달러를 돌파를 했습니다. 그래서 뭐 AI 관련된 어떤 이슈, 이런 기대감, 이제 향후 성장에 결정적인 기여를 할 것 같다. 이런 분석이 나오면서 아마존이 신고가를 경신하는 그런 모습을 보였습니다. 시장 관련된 내용들을 좀 정리해 보면 아직까지는 뭐 계속해서 더 올라갈 것 같다 이런 분석이 더 우세하긴 합니다. 그러니까 엔비디아가 최근에 3일 연속 빠졌을 때 그때 다른 종목군들이 올랐잖아요. 그러니까 3일 연속 하락한 기간에 11개 업종 중에서 8개 업종이 올라갔다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매수세가 완전히 시장 밖으로 나가는 게 아니라 다른 업종으로 이동해서 끌어올렸다. 이건 증시에 대한 자신감이다. 그러니까 이런 주장이 나오고 있고요. 반면에 이제 CT는 조금 신중해야 될 것 같다. 이런 주장도 있는데 실적 기대치가 너무 높아서 이 기대치를 충족시키지 못하면 시장이 빠질 수 있다. 지금 팩트셋 기준으로 전년 대비 8.8% 증가를 예상하고 있거든요. 근데 이게 기대치가 너무 높아서 여차하면 밀릴지도 몰라. 이런 어떤 보수적인 어떤 시각을 제시하기도 했습니다. 그리고 오펜하이머에서는 7월 이제 관심주라고 리스트를 뽑았는데 뭐 유통, 소매, 뭐 반도체, 금융 뭐 골고루 하나씩 다 넣었어요. 이거 말고도 이제 더 있었는데 근데 이 종목군들이 대체로 보면 뭐 경기가 괜찮을 때 올라가는 종목들이거든요. 그래서 뭐 대체로 보면 뭐 시장에 대해서 긍정적인 뷰를 가지고 있구나 이런 것들을 좀 확인할 수 있었고 오늘 테슬라가 이제 오래간만에 큰 폭으로 올라갔는데 스티펠에서 이제 라인업의 어떤 변화가 되는 거, 그다음에 사이버 트럭 이런 것들 뭐 이런 것 이제 사이버 트럭은 좀 부정적인 뉴스였죠 오늘. 그거보다 이제 테슬라 제품 라인업에 약간의 어떤 변화가 생기는 거를 주목한다라고 하면서 목표 주가를 265달러를 제시를 했습니다. 그래서 주가가 좀 모처럼 큰 폭으로 올라가는 그런 이유로 작동을 했습니다. 자, 우리는 마이크론 테크놀로지 실적에 관심이 많았을 텐데 매출이 68억 달러, 예상치가 66억 달러 정도 됐으니까 67억 달러 잡죠. 그러니까 어쨌든 예상치는 약간 넘겼어요. 그리고 주당 순이익은 62센트, 예상치가 51센트였으니까 이게 제가 이제 서프라이즈 기준은 70센트 정도 되는 것 같다라고 말씀을 드렸었잖아요. 그러니까 예상치보다 높게 나오긴 했지만 서프라이즈는 아니죠. 그러니까 그냥 잘 나왔다, 다행이었다, 뭐 이 정도로 볼 수 있거든요. 그런데 전망을 너무 보수적으로 잡았어요. 예, 매출을 74억에서 78억 달러 사이, 예상치에 거의 비슷하게 붙었죠. 그다음에 주당 순이익은 1달러에서 1달러 16센트 정도, 예상이 1.2달러 정도였으니까 뭐 거의 뭐 서프라이즈하게 제시한 건 아니거든요. 그러니까 보통 한 마이크론 정도 되는 기업들은 20% 정도 높게 제시하는 걸 원하는데 그거보다는 좀 낮게 나오다 보니까 시간 내에서 변동성이 좀 커지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뭐 8% 빠졌다가 3%대로 낙폭을 줄였다가 다시 또 뭐 밀렸다가 지금 시간대별로 굉장히 요란하게 움직이고 있거든요. 그래서 일단 시간 내에서 이제 발표 이후에는 이제 주가가 좀 빠지는 그런 모습을 보이고 있습니다. 그리고 이제 금리가 올라간 점도 좀 부담이 되는데, 근데 제가 미국 국채금리 이번 주 올라갈 가능성이 높다고 어저께가 좀 이상한 거였다라고 말씀드렸잖아요. 왜냐면 국채 발행 일정이 계속 있다. 그러니까 어제 690억 달러, 오늘 새벽에 700억 달러 국채 발행이 있었거든요. 그러니까 내일 새벽에도 7년물 440억 달러. 그러니까 원래 440억 달러도 굉장히 많이 발행하는 거예요. 예, 그런데 이틀 동안 1,400억 달러 정도 발행이 되다 보니까 규모가 좀 작게 느껴지죠. 근데 어쨌든
국채 발행 일정이 계속 이어지게 되면서 금리가 올라갈 수밖에 없죠. 뭐 뉴스상으로 뭐 미셸 보우만의 발언 때문이야 뭐 이런 등등의 이야기 나오지만 제가 보기에는 국채 금리가 대규모로 발행되면서 돈을 많이 빌려야 되니까 빌려주는 입장에서는 이자 이제 좀 원 없이 높게 쳐서 받을 수 있는 기회잖아요. 그래서 그런 게 가동이 된 게 이유라고 보고 있습니다. 근데 어쨌든 시장은 6월에 증시가 피크를 친 적은 없거든요. 역대 이제 피크를 쳤던 월 이렇게 따져놓고 보면 6월에 증시가 피크였던 사례는 없었어요. 그래서 이번 달보다는 어쨌든 다음 달이 됐든 이유가 됐든 이번 달 고점은 연내에 넘길 거다. 이런 기대치가 있거든요. 그래서 이런 것들이 있어서 지금 쉽게 밀리지 않는 그런 흐름은 나오고 있는 것 같습니다. 자, 그리고 대선 토론이 시작이 될 텐데 시장에서는 바이든보다는 그 트럼프가 이길 거다. 그러니까 이런 베팅이 더 강하게 작용하고 있거든요. 그래서 지금 현재 뭐 비율로 보고 계십니다만 지지율이라든가 여론조사하고 별개로 트럼프의 당선 확률을 2배 이상, 2배 가까이 보고 있는 상태예요. 그래서 근데 이제 TV 토론 이후에 이게 어떻게 돌아가는지 만약에 그 트럼프 쪽으로 쏠리게 됐을 때 시장에서는 약간 좀 불확실성을 더 높게 만들어진다 이렇게 느낄 수 있거든요. 그래서 TV 토론의 흐름 이것도 좀 체크를 좀 해봐야 될 것 같습니다. 자, 우리 증시는 코스닥 시장에서 기관 투자자들의 매도가 계속 이어지다가 어제 살짝 매수. 그러니까 정규 시장에서는 약간 매도였는데 시간의 거래에서 이제 잡혀서 약간의 매수로 바뀌었거든요. 근데 어쨌든 기관 투자자들의 매도가 진정이 되면 코스닥은 상승 종목수가 늘어나는 그런 계기가 될 수 있거든요. 그래서 지금 오늘 장에서 기관 투자자들의 매매가 어떻게 되냐. 왜 오늘이 좀 중요하냐면 어제까지는 하반기 매도가 계속 나오는 거고 물론 이제 오늘 내일도 하반기 매도가 나올 수는 있어요. 그런데 이제 오늘부터는 결제일 기준으로 매수를 하면 7월에 포트폴리오, 하반기 포트폴리오로 바뀌게 되거든요. 그래서 일부 매수가 가동이 된다라면 좀 바뀔 수 있습니다. 그래서 오늘 실제로 그런 현상이 나오게 되는지, 특히 기관 쪽에서 그런 변화가 나오는지 좀 체크해 볼 필요가 있고요. 그다음에 또 하나는 이제 코스닥 쪽에서 그 업종별 변동성을 좀 보면 이번 달 쭉 이렇게 놓고 볼 때, 6월 쭉 놓고 볼 때 이게 생각보다 올라간 업종이 없었어요. 그러니까 제약 업종만 플러스고 나머지는 다 마이너스 상태? 그러니까 이렇게 이제 물론 종목별로 좀 다르긴 하지만 그 상태였거든요. 근데 이제 궤적이 살짝 달라졌어요. 그러니까 계속 빠지기만 흘러내린 게 엔터주였고 그다음에 일반 전기전자는 2차 전지 쪽이었잖아요. 근데 두 종목에도 흘러내렸는데 오늘 이제 미증시 결과를 보고 뭐 테슬라라든가 일부 2차 전기차주들이 급등을 했잖아요. 그러니까 그 여파로 이제 일반 전기전자, 그러니까 2차 전지주가 오르는지 이거 볼 필요가 있고 또 하나는 이제 전일 보면 제약이 빠지고 반도체와 게임주가 올라오고 이런 모습을 보였었거든요. 근데 오늘 이제 마이크론 테크놀로지 실적을 봤잖아요. 그러니까 보고 시간에 빠지는 걸 볼 거냐 아니면은 이제 실적이 어쨌든 잘 나왔구만 이거를 볼 거냐. 그러니까 주가보다는 수급이 어떻게 돌아가는지 그러니까 이제 특히 기관 투자자들이 이 5대 업종에 대해서 어떤 매매 동향을 보이게 되는지 이걸 좀 중점적으로 봐야 됩니다. 이게 이제 오늘부터는 이제 하반기 쪽 시각을 일부는 보여지게 되는 계기라서 어떤 형태로 돌아가게 되는지를 좀 집중적으로 보면서 다음 분기 주도주를 좀 가늠해 볼 수 있는 이제 기준으로 삼아 보는 것도 괜찮을 것 같습니다. 자, 요약을 좀 해보면 상반기에 외국인들이 매수한 거는 4대장, 그러니까 반도체, 방산, 밸류업, 자동차, 그러니까 이런 종목군들이었거든요. 그러니까 이런 종목군들이었고 최근에 이 종목들을 더 강하게 매수하는 그런 경향을 보이고 있어요. 그래서 이제 뭐 이게 오늘 장에서도 계속해서 굳어지는 이제 특히 이제 뭐 반도체라든가 자동차에 대한 어떤 매수 강도는 상당히 강해지고 있잖아요. 뭐 그 외의 종목군들은 이제 조선이라든가 이런 종목군들이 추가적으로 매수가 붙는 그런 종목이죠. 여기 고정이 되느냐, 뭐 다른 쪽으로 변화가 생기느냐. 다음에 이제 마이크론 테크놀로지 실적 공개 이후에 이제 시간의 주가가 빠지고 있는데 어쨌든 예상치보다는 높게 나왔잖아요. 그래서 주가 자체보다는 이제 수급, 외국인 기관의 어떤 관련된 종목들에 대한 어떤 수급을 어떻게 보는지, 그 다음에 뭐 당연히 이제 주가도 체크를 좀 해봐야겠죠. 그래서 실적 발표 이후에 어떤 오후장에서의 어떤 변화, 그 다음에 이제 금리와 환율이 올라간 거는 부담이 될 수밖에 없거든요. 지금 엔달러 환율이 160엔 돌파한 거를 부담으로 보고 있는 시각이 있고 반면에 여기서부터 이제 엔화 개입이 시작이 될 거다라는 분석. 일단 어제 간밤에 올라갔을 때 개입은 없었거든요. 이제 어떤 변화가 생기는지 이게 변화라는 건 뭐냐면 외국인들이 대규모로 선물 매도를 치면서 대형주를 찍어 누르는
하필 또 오늘이 목요일이라 그런데 하여튼 그런 현상이 나오게 되는지 아니면 그냥 무시하고 저건 그냥 일시적인 현상이야 이렇게 보는지 좀 볼 필요가 있습니다. 그 다음에 앞서 말씀드린 대로 기관들의 매도가 멈춰줘야 코스닥 쪽에 상승률 목수가 늘어나는 그런 기회가 만들어질 수 있거든요. 그래서 이런 변화가 어떻게 생기는지 잘 봐야 될 것 같습니다. 그 다음에 이 편은 뭐냐면 하이닉스가 2000년 이후에 25% 이상 올라간 해, 예, 그 해에 이제 마이크론과 삼성전자 주가를 좀 비교를 해봤거든요. 근데 이제 그 전에 2004년도 뭐 저때는 하이닉스가 망하네 마네 했다가 이제 뭐 주가가 올라가고 하여튼 뭐 이제 살아나고 하여튼 요런 스토리가 연결되던 해여서 저런 어떤 모양새를 좀 보였는데 그 이유를 보면 마이크론은 어쨌든 같이 올라갔어요. 그러니까 상승폭은 달랐지만 이제 같이 올라갔는데 삼성전자는 좀 다르게 움직일 때가 있었거든요. 근데 2016년 이후를 놓고 보면 삼성전자, 하이닉스가 그냥 방향이 비슷했고 뭐 상승률도 때로는 앞서거니 뒤서거니 했지만 어쨌든 삼성전자도 많지 않게 올라갔거든요. 근데 올해 올라간 게 거의 없잖아요. 근데 제가 뭐 계속 말씀드리지만 삼성전자는 한 해 올라가면 그 다음에 주가가 두 자릿수로 올라갔었다. 근데 이제 일단 그런 방향은 잡기는 시작했거든요. 그래서 삼성전자, 왜냐면 지수가 박스권을 갈 거냐, 2800 넘어갈 거냐, 이게 삼성전자가 키를 갖고 있다라고 봐야 돼서 이후에 이제 이걸 좀 집중적으로 봐야 될 것 같습니다. 환율도 제가 준비하긴 했는데 1,400원은 늘 고점, 지수 저점으로 작용하던 위치였는데 이게 말 바꾸면 돌파되면 흔들릴 수 있거든요. 근데 이걸 좀 잘 봐야겠습니다. 이건 제가 나중 방송에서 다시 설명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예, 오늘은 역시 뭐 마이크론 실적이 가장 큰 이슈가 될 것 같고 장중에는 TV 토론, 미국의 TV 토론이 또 변수가 될 것 같습니다. 이 내용들 또 정리해서 다음 방송에서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예, 그럼 또 하루 또 잘 보내시고요. 저는 다음에 뵙겠습니다. 이 방송 구독하기 하고 예, 좋아요 꼭 좀 부탁드립니다. 그래야 이제 많이 유튜브에 노출이 된다고 하니까 좀 꼭 좀 부탁을 드리겠습니다. 예, 감사합니다.